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빠와 단 둘이 살다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현재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저도 4살부터 10살까지는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살았답니다. 그런데 10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서 오빠는 엄마를 따라가고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오빠와는 멀어지게 된 것이죠. 몸은 떨어졌어도 저는 언제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수연아, 아빠 술 먹고 들어간다. 친구 만나러 가신다더니 술 드셨어요? 제가 술 좀 줄이라고 했잖아요. 미안. 요즘 일이 고돼서 술 생각이 났네. 과수원 일 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빨리 취직해서 아빠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아빠 인생은 행복 그 자체였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힘이 되는 존재니까 취직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4살 때 입양된 거죠? 너무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빠 같은 부모를 만났으니 저는 행운아예요.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입양했으면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잘 살았었어야 했는데 10살 때 너희 엄마랑 이혼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구나. 하여튼 술만 먹으면 아빠는 꼭 그 얘기 하시더라. 저는 엄마 아빠 이혼한 거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능력 없는 아빠가 너를 키우게 된 것도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 엄마가 돈이 많으니 자식들을 다 키우는 게 맞았는데 내가 너만은 꼭 책임지고 싶다고 우겼어. 그때 아빠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힘든 시기였는데 돈 많은 엄마가 아빠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오빠는 친아들이니 엄마가 데려갈 거고 입양한 자식인 저는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한 거. 저 똑똑히 들었어요. 아빠가 고아원은 절대 안 된다고 아빠가 저 키우겠다고 한 얘기까지도요. 너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떠날 일도 없었을 거고 너도 엄마 사랑 받으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전부 내 탓인 것 같아. 엄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저 케어해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호프집 운영하면서 건물까지 샀으니 제가 엄마 얼굴 볼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난 아직도 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악바리처럼 사는 건지. 네 오빠가 엄마 성격을 닮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냐. 내 아들이지만 너무 돈에 집착해. 오빠가 그렇게 돈을 밝혀요? 네 엄마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기범이가 건물 물려받고 싶다고. 네 엄마를 그렇게 들들 볶는다는구나. 네 엄마 알잖아. 건물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것. 그런데도 아들 등살에 못 이겨서 증여까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너도 기범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가진 걸 뺏으려고 할지도 몰라. 저는 돈이 없으니까 오빠가 찾아올 일이 없어요. 하긴 그렇지. 과수원 일 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들들 볶을 일은 없겠구나. 돈이 없어서 이럴 때는 참 편하구나. 허허. 돈은 없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는 정말로 힘이 난다. 술 조금만 드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엄마와 오빠는 돈은 많지만 언제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와 아빠는 돈은 없지만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족이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도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인생 이제 대박 났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로또라도 당첨된 거예요? 아빠 늙으면 고향 내려가서 사는 게 꿈이었잖니. 그래서 미리 땅도 조금 사뒀고, 수연이 너도 알지? 네, 저도 알죠. 그 땅 부지가 곧 개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현실이 되면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될 거야. 정말요? 와, 믿기지가 않아요. 그 돈 받으면 우리 수연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수 있어.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저를 위해 쓰실 생각하지 말고 아빠 본인을 위해 쓰셔야죠. 이제 힘든 과수원 일 그만하시고 편히 사시면 좋겠어요. 아빠는 이 일이 좋아. 비록 회사 다니다가 구조조정 당하고 친구 소개로 엉겁결에 시작하게 된 일이지만 이 일이 아빠한테 딱 맞아. 몸을 움직여서 일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 그럼 보상금이 나와도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요? 당연하지. 그 돈이 나온다고 해서 아빠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수연이 네 미래를 위해 그 돈을 쓸 거야. 저는 돈보다 아빠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래. 우리 딸이 최고다. 아참, 보상금 얘기는 엄마랑 오빠한테는 비밀이다. 저랑은 연락 자주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든 돈 얘기는 절대 꺼내면 안 돼. 아빠 말 이해했지? 네, 그럼요. 보상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저와 아빠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과수원 일을 하셨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 내일부터 아빠 집에서 살게요. 수연이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는 어쩌고 우리 집에서? 엄마 죽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몰라요.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됐어요. 암튼 나 내일부터 그 집에서 살 거니까 방 하나 비워둬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중이라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네가 집이 왜 없어? 너희 엄마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그거 다 날렸어요. 저 이제 거지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나한테 건물 줬으면 됐을 텐데. 바보같이 이상한 사기꾼한테 속아서 건물 날리고 충격받아서 쓰러지기까지 하고. 우리 엄마지만 진짜 한심한 인생이야. 너희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날렸다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죽고 나서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 제 앞으로 명의에 옮기려고 보니까 이미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죽기 직전에 도박에 빠져서 돈도 많이 썼고 사기도 당한 것 같고. 아무튼 저 개털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갑자기 두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와 사는 게 좋고 즐거웠지만 갈수록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빠는 자주 아빠 방에 들어가 뭔가를 뒤졌고 누군가와 몰래 전화통화를 하다가 저를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힘들지? 10살 이후로 본 적 없는 오빠랑 같이 사느라.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고 가족이잖아요. 아빠는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으세요?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좋은 의도로 우리한테 온 것 같지는 않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온 날 나한테 털어놓더구나. 자기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간 엄마가 너무너무 밉다고.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널 위해 헌신한 걸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구나. 내가 아비로서 할 말이 없었다. 10년 이상 떨어져 산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오빠는 어째서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만 남아있는 걸까요?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너와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아빠가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한 얘기다. 보상금이요? 너희 엄마가 저렇게 허망하게 간 걸 보니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말이야. 아빠는 그날 오빠에 대해 알게 된 진실과 더불어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교적 돈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온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성인인 이상 돈 문제 언제까지나 무관심하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빠는 본인의 운명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야, 당장 땡땡병원 응급실로 튀어와.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어. 우리 아빠가? 괜찮은 거지? 상황 안 좋아.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안 돼. 아빠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아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슬픔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오빠는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연, 너 내일 짐 싸서 나가줘야겠다.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이게 왜 네 집이야? 아빠 죽었으니까 내 집이지. 뭐라고? 동생아, 너 입양된 건 알고 있지? 당연하지. 아빠랑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어. 내가 입양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럼 네 주제를 똑바로 파악했어야지. 엄연히 말하면 아빠한테 유일한 자식은 나 하나뿐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 유산을 다 가져가야겠어. 이 집은 물론이고 토지 보상금까지. 오빠가 보상금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어? 아빠는 오빠한테 그 얘기 꺼낸 적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건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야겠다는 거야. 아빠가 없으니 이제 너와 나의 인연도 끝난 거라고 봐야겠지. 나는 피는 안 섞였어도 오빠가 진짜 내 친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를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내가 언제 오빠를 방해했다고 그래? 아빠가 받을 보상금 말야. 그거 내가 다 가져갈 건데 네가 있으면 너무 걸리적거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제발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설마 불쌍한 고아년 데려다 길러줬는데 양심 없게 아빠 유산에 눈독 들이는 건 아니지? 양심 없는 건 오빠 아냐? 엄마 아빠 이혼한 후에 엄마랑 살면서 아빠에 대해 관심도 없었으면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아빠 무시했었잖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아빠 앞으로 들어올 보상금 그거 내가 전부 다 가질 거거든.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아빠의 말이 다 맞았어.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빠는 다 알고 계셨던 거지. 뭐라는 거야? 네가 무슨 개수작을 부려도 난 너한테 보상금 나눠줄 생각이 없어. 응,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 반응이 왜 이래? 이렇게 순순히 물러서겠다고? 나야 좋지만. 물러서는 건 아니고 오빠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는 뜻이었어. 절대 오빠 뜻대로 되지 않을 거거든. 뭐? 이거나 보시지 그래? 모든 재산을 한수연에게 남긴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빠는 오빠가 재산 빼돌리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나한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써둔 상태였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써둔 거였는데 진짜로 이렇게 꺼내들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럴 리가 없어. 아빠 자식은 나라고. 어째서 너 따위한테 아빠 돈이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빠의 뜻이니까. 그래도 토지 보상금은 전부 내 거야. 내가 이미 뒷작업을 다 해놨거든. 아빠도 그건 몰랐겠지.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어. 뭐? 그러니까 오빠는 아빠 집에서 나가서 바로 깜빵으로 직행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아빠는 오빠가 아빠 방 뒤지면서 보상금 관련 정보를 빼내고 그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부동산 업자랑 짜고 치고 아빠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오빠 앞으로 돌리려고 했더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고소장까지 써두셨어. 내가 자식인데 감히 날 고소하겠다고? 오빠가 아빠를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아빠도 오빠를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한 거고.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뻥이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치밀은 무슨, 뒷조사하니까 다 나오던데. 그러게 술 좀 끊지 그랬어. 술만 먹으면 동네가 떠나가라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어떻게 우리 아빠 재산을 털어먹을지 얘기하고 다니는 통에 그 동네에서는 오빠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안 돼. 내 돈, 이게 내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야. 착실하게 일하면서 돈 벌 생각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부모 재산을 가로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몰라. 이 세상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도 알아. 돈이 중요하단 걸. 그래도 이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오빠는 그 선을 넘었어. 아빠가 작성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 뒷일은 오빠가 감당해. 잠깐만, 수연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수연아.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아까는 양심도 없는 고아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하나뿐인 동생? 적응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오빠를 고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는 아빠의 유언을 따를 뿐이야. 정 억울하면 아빠 무덤에 가서 따지시던지. 수연아, 한수연.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오빠와 관련된 사기죄를 여러 건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지능적이고도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미리 오빠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저를 위해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다면 저는 아빠가 일궈놓은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저는 아빠의 유산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이어가고 있답니다. 공부가 힘들 때면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빠를 떠올리며 힘을 낸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하늘에서라도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선혜야, 네 오빠 결혼 날짜 잡혔다. 7월 1일에 한대.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엄마 마음이 급해지네. 엄마 마음이 급할 게 뭐가 있어요. 결혼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나 결혼할 때 엄마 하나도 긴장 안 하시던데? 너야 워낙 독립적이고 드센 성격이라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지 뭐. 네 오빤 다르잖니. 마음도 여리고 워낙 착해서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오빠 결혼할 때 전세금까지 마련해 준 거예요? 닭 팔고 생선 팔아서 뭐 남는 게 있다고 3억 5천씩이나 모으셨대요. 나 결혼할 땐 오히려 엄마한테 3천이나 드리고 갔잖아요. 오빠도 본인이 모은 돈에 대출받아서 알아서 결혼하라고 하세요.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해 가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넌 이서방이 방 4개짜리 집 해왔잖냐? 우리 아들도 최대한 기죽지 않게 해가야 처갓집에서 대우받는 거야. 우리 남편 방 4개짜리 집 해왔어도 엄마가 뭐 얼마나 잘 대접해 주나요? 다른 집은 장모가 사위 오면 씨암탉 잡아준다는데 우리 집은 사위 와도 맨날 김치 반찬만 내오시면서. 사위가 삼성 다니니 그동안 공무원 준비하느라 백수였던 우리 아들 기죽을까봐 그랬지. 다행히 구급 붙고 공무원 동료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내가 아주 기분이 좋다. 참네, 맨날 오빠 오빠. 나한테 오빠 반만 대우해줬다면 난 행시 합격했겠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넌 공부 못해서 천문대 간 주제에. 그것도 엄마가 대학 학비 안 대준 데서 최대한 짧게 다니고 취업 잘 되는 학과로 골라서 간 거라고요. 덕분에 스튜어디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래, 넌 혼자서도 워낙 잘 사니 걱정이 없다. 내 걱정은 오로지 네 오빠야. 자고로 큰아들이 잘 돼야 그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야. 어휴, 알겠어요. 맨날 똑같은 말만. 여튼 이번에 오빠 결혼하는데 최대한 협조 좀 해라. 내 이서방한테도 말해놨다. 남편한테 뭘 말해놔요? 아, 이서방이나 너나 대기업 다니니까 맞벌이에서 돈 잘 벌잖니? 여지껏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야. 오빠 결혼할 때 한 1억만 내놔봐. 엄마! 나한테 1억 맡겨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1억 내놓으란 말을 하세요?
오빠가 뭐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다고. 1억까진 못 내놔요, 엄마. 그럼 딱 반만, 5천만 원만 내놔봐. 신혼집 전세금 마련하면서 대출받은 게 좀 있으니. 내가 그 집 전세금 대출까지 갚아줘야 해요? 오빠는 지금껏 나한테 연필 한 자루 사준 적 없어요. 한 3천만 원만 내놓을게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엄마. 이 못된 년 같으니라고.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렇게 오빠를 무시하냐? 너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돈 있으면서 하나뿐인 오빠 결혼할 때 못 내놓겠다는 거냐? 정말 이럴 땐 아빠가 진짜 보고 싶네요. 아빠는 정말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엄마는 나 맨날 욕하고 구박하고 나중에 키워준 갚으라고만 하고. 돌아가신 네 아빠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워하든 말든 얼른 돈이나 내놔. 엄만 맨날 아빠 탓하더라. 여튼 3천만 원만 계좌로 쏠게요. 더는 요구하지 마세요. 3천도 저희한텐 큰 돈이라고요. 알았다. 어휴, 독한 기집애. 안녕하세요. 단톡방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수씨 안사람 될 배명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기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주 조신하더니 카톡 말투도 너무 교양 있구나. 새언니 안녕하세요. 오빠 여동생 김선혜예요. 새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럼 좋아하고 말고. 우리 창수랑 같이 구급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좋지. 뭐 평생 연금 나오고. 부모님도 다 교사시라고?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주 반듯하더라고, 새아기가. 네, 정말 얌전한 사람이에요. 무슨 조선시대 여인 같다니까요. 짧은 치마 입은 것도 못 봤어요. 항상 정숙하게 하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형님 매제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분들께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신혼여행이 코앞인데 선물 뭐 사다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요. 아무거나 사가는 것보다 낫지. 명품백? 아니면 양주? 와인? 지갑? 원하시는 것들 말씀해 보세요. 특히 엄마,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절대 아무것도 사오지 말아라. 니네가 돈이 어딨니? 무조건 아껴야 잘 산다. 어머, 엄마. 저 신혼여행 갈 때는 명품백이랑 지갑, 양주 다 사오라고 하셔놓고 오빠한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요? 엄만 맨날 이렇게 차별하신다니까. 야, 이 기집애야. 너네 부부는 대기업 다니니 월급이 많지만 얘는 공무원 부부잖니. 월급 빤한데 거기서 뭘 사오라 그러겠니? 벼룩에 간을 내먹어라, 야. 그래요, 형님. 저희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신혼여행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그래? 그럼 엄마 것만 최대한 좋은 걸로 골라볼게요. 기대하세요, 엄마. 우리 아가 창수야, 절대 과소비하면 안 된다. 엄마 거 그럼 로션 딱 하나만 사오든지 해라. 아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아기라니. 진짜 미치겠네 아주. 엄마, 새언니도 있는데 그놈의 아기 소리 좀 오빠한테 하지 마세요. 오냐, 카톡으로 늘 쓰던 말이라 습관적으로 나왔구나. 어쨌든 외국 나갈 때는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몸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 새아가
너만 믿는다. 우리 창수 잘 인도해서 신혼여행 사고 없이 잘 다녀오렴. 1년 후. 어떻게 새언니랑 출산 예정일이 이렇게 가깝니? 신기하다 얘. 그러게 말이에요. 새언니는 쌍둥이잖아요. 어휴, 두세 배는 힘들겠어요. 난 우리 딸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안 낳으려고요. 그래, 넌 예전부터 자식 딱 한 명만 낳겠다고 했었잖아. 아참, 스튜어디스들은 육아휴직이 3년이나 된다고? 네, 맞아요. 3년 동안은 우리 딸 키우는 데만 집중하려고요. 그래, 넌 이서방이 삼성 다니니 연봉도 세고 잠깐 동안 외벌이 해도 되지 뭐. 그나저나 니네 오빠가 걱정이다. 또 뭐가 걱정이에요, 엄마? 새언니 공무원이라 육아휴직도 길고 좋죠 뭐. 그동안 네 오빠가 외벌이 해야잖니. 전세금 대출 중에 반은 네 오빠가 갚고 있는데 생활비도 모자랄 판에 대출을 언제 갚겠니? 그럼 대출 절반은 엄마가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줘야지.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으면 힘들어. 어휴, 생선 가게 요즘 잘 안 된다면서요, 엄마. 오빠 맞벌이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갚아줘야 해요? 그래서 말인데 선혜야, 너 육아휴직 3년이나 쓴댔잖니? 네 새언니는 1년만 육아휴직 하라고 하고 나머지 2년은 네가 오빠네 애기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집도 가깝지 않냐? 며느리가 지금 육아휴직하고 집에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잖아. 나가서 돈 벌어야 대출 갚지. 엄마, 나보고 육아휴직 동안 오빠네 쌍둥이를 봐주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 아기 보기도 힘들 텐데 남의 아기를 봐주라고요? 야, 오빠가 남이냐? 무슨 말을 그리 섭하게 하냐? 네 딸 보면서 오빠에게 같이 봐주면 되지. 그게 그리 어렵냐? 섭섭하게 말하는 건 엄마예요.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엄마? 하여튼 엄마 제안 잘 생각해봐. 다시 말하지만 큰아들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바로 서고 너도 잘 되는 거야. 네가 거절한다면 이서방한테 의논해 볼 테니 그리 알아. 아니 엄마, 착한 남편한테 말하면 다 예스하니까 자꾸 이서방한테 부탁하려 하시는데 남편한테 그런 말씀 꺼내지도 마세요. 야, 불쌍한 네 오빠 사정을 생각해서 네가 희생 좀 해라. 둘 다 안정적인 공무원인데 뭐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튼 나중 일이고 새언니랑 의논해 볼 테니 일단 이쯤에서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10개월 후. 선혜야, 할 말이 있어서. 애기 보느라 바쁘지? 정신없지 뭐. 웬일로 나한테 연락을 다 했어? 오빠 무슨 일 있어? 좀 급한 일이야.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인터넷에서 요즘 떠도는 공무원 사내 불륜 얘긴데 아무래도 네 새언니 얘기 같아. 뭐? 글 보아하니 진짜 새언니 케이스네? 새언니한텐 말해봤어?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오빠. 말 꺼내봤더니 부정하는 기색도 없이 맞대, 자기 얘기. 그러면서 아기 다 버리고 그 남자랑 살겠다면서 집 나갔어. 심지어 직장도 출근 안 하고 공무원도 때려치우겠대. 그 남자가 그렇게 좋은가 봐. 어떡하니? 나 이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어머, 어떡해. 쌍둥이들은 어쩌고. 일단 엄마 가게 못 나가시고 우리 쌍둥이들 보고 있지 뭐. 당장 어린이집도 알아봐야 하고. 아휴, 내가 일하면서 이런 거 다 챙기려니 한숨만 나온다. 내 팔자가 이렇다, 동생아. 결혼 한번 잘못해서 이게 무슨 꼴이람. 오빠, 어쩔 수 없지 뭐. 어린이집 확정될 때까지만 엄마가 좀 봐주셨다가 확정되면 저녁 6시나 7시까지 맡기고 오빠가 퇴근하고 픽업해야지 뭐. 그게 말이 쉽지. 이제 10개월 된 핏덩이를 저녁 6시, 7시까지 봐주는 데가 있겠니? 내 마음도 안 좋고 그렇다고 내 월급에 시터를 쓸 수도 없고 엄마도 경제활동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가 우리 쌍둥이들을 잠시만 맡아서 육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오빠나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부탁 못해서 안달이야? 오빠 사정이 이렇게 된 건 너무 마음 아프지만 나도 10개월 된 딸아이 키우면서 살림 다 하기가 벅찬데 쌍둥이까지 맡으라고? 정말 미안하지만 난 못해, 오빠. 자신 없어, 미안해.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 그래. 이서방하고 잘 의논해서 우리 애기들 좀 한 1년이라도 맡아주면 내가 돈 좀 모아서 데려갈게. 1년이 짧은 기간이야? 솔직히 오빠가 나한테 그동안 정없이 대하고 뭐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일 생기니까 나한테 애까지 떠맡기는 게 진짜 어이없다. 정말 미안해, 선혜야. 우리 애기들 불쌍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여보, 오빠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응? 형님네? 뭔데? 새언니가 애기 버리고 다른 남자 쫓아서 집을 나가버렸대. 뭐? 그런 일이 실제 있구나. 너무 충격인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오빠가 나보고 쌍둥이를 좀 봐달라는데 나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해? 왜 맨날 나만 나쁜 애가 되는지 모르겠어. 쌍둥이 애기들을 봐달래? 결정이 어려운 일이긴 하네. 엄마는 생선가게 계속 하셔야 하니까 애기 봐주시기 어려우신가 봐. 그렇다고 공무원 월급에 시터 쓸 비용은 안 되고. 그렇구나. 자기야, 우리 집 방 4개고 하니까 시터 한 명 고용해서 쌍둥이들 당분간 우리가 키워주자. 아기들이 불쌍하잖아. 시터 비용은 내가 댈게. 여보, 한 1년은 맡아달라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내 월급도 괜찮은 편이고 시터 고용할 여유는 되니까 이럴 때 베풀어야지 언제 베풀겠어. 사촌들이랑 같이 크면 우리 딸 라온이 정서에도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자기가 가장 힘들겠지만 평생 돌보라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희생해주면 다 좋지 않을까? 자기는 바보인지 천사인지 잘 모르겠다. 이 소식 들으면 우리 오빠랑 엄마는 쾌재를 부르시겠네. 에이, 다 한 가족인데 이 정도 희생이야 뭐. 자기 힘들 텐데 퇴근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요. 휴, 고마워요. 엄마랑 오빠한테 얘기 전할게요. 2년 후. 나 재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곧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려고요. 뭐? 그걸로 이제 말하니, 아들아. 어떤 여잔데? 이번엔 진짜 정숙한 여자냐? 바람 안 필 여자 확실해?
네, 엄마. 지금 여자친구도 이혼하고 혼자 아기 둘 키우는 사람이에요. 나처럼 전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한 케이스라 본인은 절대 바람 안 필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데 직장은? 화장품 가게 조그맣게 운영하면서 단칸방에서 아이들이랑 함께 살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은 모양이야. 어휴, 창수야. 돈 좀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 네가 편하게 살지. 그쪽도 애가 둘이나 되면 방 2칸짜리 니네 집에서 어떻게 다 살 생각이니? 지금이야 선혜가 쌍둥이들 맡아주니 그나마 다행이다만. 엄마, 설마 쌍둥이들을 계속 나보고 키우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조카 쌍둥이들하고 정은 듬뿍 들었지만 지난 2년간 힘들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요. 이제 오빠 재혼하면 그 집 자식들하고 다 같이 키우라고 보내야죠. 이제 한 가족이니. 그래, 선혜야. 지난 2년간 우리 애들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재혼하고 가정 꾸리면 어떻게 되든 애기들 다 데려올게. 얼른 돈 모아서 집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면 되죠 뭐. 공무원 월급으로 어느 세월에 모으니 참. 여튼 그 여자는 엄마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번에도 바람 필 여자인지 아닌지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네, 엄마. 조만간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선혜야, 애들 보느라 힘들지? 엄마가 그렇게 상냥하게 부르는 거 보니 또 뭔가 부탁하려는 눈치인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엄마?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 오빠가 재혼해서 애기 4명을 어찌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키우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네는 라온이 딸 1명이지 않니? 더 안 난다고 했잖아. 네, 외동 확정이에요. 그런데요? 너희 집은 방 4개짜리 넓은 집이지 않니? 네 오빠 돈 모을 몇 년만이라도 니네 집이랑 오빠네 집을 바꿔 살면 어떻겠니? 뭐라고요, 엄마? 지금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진짜 기가 차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6명이 방 2칸짜리 집이면 너무 좁을 것 같아서 그래. 너무 심하잖아요. 조카 쌍둥이 2년간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었으면 됐지. 이젠 집까지 내놓으라고 해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만 사람이에요? 난 사람도 아니에요? 솔직히 지난 2년간 나한테 수고비 얼마라도 주고 애기 맡겼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소고기 몇 번 사다 넣어준 게 다잖아요. 네 오빠가 자리를 잡아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그 말씀 좀 그만하세요. 이 집은 절대 못 줘요. 이 말은 안 들은 걸로 할 테니 혹시라도 남편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친정 일로 더 이상 남편 힘들게 하고 싶지 않네요. 야, 이 매정한 거사.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전 엄마한테나 오빠한테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저도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비정한 것 같으니라고. 독한 년. 6개월 후. 김선혜 씨 맞나요? 나 최민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맞는데 최민석 씨가 누구신지 모르는 분인데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내가 선혜지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는 한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진 보니까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요. 내가 밀양 산골짜기에서 범랑 냄비 사업해보겠다고
3년간 밖으로만 돌았다오. 그동안 집사람은 몹쓸 병으로 죽고 혼자 남은 우리 딸 불쌍하게 여긴 동네 사람이 입양해서 서울로 갔다고 들었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 우리 딸 찾으려 엄청 노력했는데 이제야 찾게 됐네요. 내가 선혜 씨 아버지예요. 친아버지. 네? 아니, 너무 갑작스럽네요.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너무 당황스럽죠? 나도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럼 친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후 다시 이야기하지요. 그동안 찾지도 못하고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한이 됐는데 내가 가진 것들 우리 딸한테 다 퍼줘도 여한이 없겠네요. 네, 친자 검사 해볼게요. 남편한테도 얘기해볼게요. 감사해요. 절 늦게나마 찾아주셔서. 2주 후.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오빠랑 집 바꿔준다고? 이제 결심이 섰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입양된 아이였어요? 그걸 어찌 알았니? 친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친자검사까지 다 마쳤는데 맞네요. 엄마가 왜 날 그렇게 오빠와 차별해서 키웠는지 알겠네요. 그래, 난 반대했는데 남편이 버려진 아기 불쌍하다며 데려다 키웠다. 그리고 너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 너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 알겠어요. 오로지 돈. 맨날 돈 얘기뿐이죠, 엄만. 그래서 그 친아버지란 사람은 뭐하다 지금 나타났다니?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나타나셨네요. 뭐? 사업가? 네. 저한테 지금껏 못해준 지원 다 해주시겠다는데 저는 아직도 얼떨떨하기만 하네요. 어머, 그래? 그럼 내가 지금껏 키워준 돈 좀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안 그래도 엄마 몫으로 지금 사시는 옆 대단지 아파트 38평짜리 해드리려고요. 지금 한번 같이 보러 가요, 부동산에. 이제 만족하시나요? 어머나, 고맙다, 얘. 딸 키운 보람이 있구나. 아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네 오빠도 역세권에 67층짜리 주상복합 방 5개짜리 나온 게 있던데. 그거 하나 어떻게 안 될까? 그건 엄마 집 팔아서 해주든지 같이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끝까지 저보고 오빠 챙기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이젠 좀 벗어나고 싶어요. 솔직히 제 친오빠도 아니잖아요. 이젠 스스로 독립해서 살게 엄마도 그냥 오빠를 지켜봐 주세요. 야, 너 부잣집 딸내미 됐다고 네 오빠를 버리려는 거냐? 사람이 그렇게 편하면 안 된다. 네 오빠 몫으로 방 5개짜리 주상복합 하나만 해달라고. 네 친아버지한테 말씀 좀 드려봐. 엄마, 그만할래요. 엄마 아파트도 없던 걸로 할게요. 이제 저한테 연락 그만하세요. 야야, 선혜야. 얘, 내 아파트는 주고 가야지. 선혜야. 가족 내에서 더 이상 호구 역할 하기 지긋지긋해서 가족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늘 오빠와 차별받고 서럽게 자랐는데 친가족이 아니라니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지금까지 절 키워준 엄마에게 그 값은 다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친아버지와 우리 세 식구만 바라보고 살려고 합니다.
이젠 좀 평온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정아. 나다, 준문이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쩐 일로 연락을 다 주셨어요? 너한테 시킬 게 좀 있어서 연락했다. 시킬 거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너 프랑스 가는 비행 스케줄 언제니? 프랑스요? 잠시만요. 아, 다음 주 토요일에 프랑스 가는 스케줄 잡혀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프랑스 갈 때 내 심부름 좀 하거라. 어떤 심부름이요? 우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내 화장품 세트로 좀 사와라. 나 쓰는 거 그 비싼 브랜드 알지?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풀세트로. 그리고 다음 달이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들고 갈 가방이 없어. 최근에 루이비통에서 최신 나왔다는데 그것도 좀 사오렴. 방금 가방 사진 보냈으니까 확인해보고 한국 백화점에서는 한 7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 혹시 그거 신제품이라 면세점에 없으면 프랑스 가서 직접 사와도 되고. 그리고 준문이 시계가 너무 낡았더라. 어차피 잠깐 찰 거니까 200만 원 넘지 않는 걸로 패셔너블한 시계도 하나 사오거라. 준문이 취향은 네가 잘 알 테니까 그건 굳이 따로 사진은 안 보내도 되겠지? 아, 그렇게나 많이요? 많기는 뭐가 많아? 그냥 나갈 때 사갖고 고스란히 들고만 오면 되는데. 참, 깜빡할 뻔했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저번에 어디 가서 먹은 와인이 향도 좋고 너무 맛있던데 프랑스산이더라. 한국에서는 못 구하는 거라던데 와인병 사진도 지금 보냈으니 그것 좀 구해와라. 꼭 그 와인이어야 한다. 한 10병 정도? 어머니, 프랑스에서 나갈 때 와인 반출 제한 수량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는 못 가져가요. 제 승무원 캐리어에 다 담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사는 건 세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면 세금 신고하고 가져와야 해요. 그런 거 치면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더 나아요. 너 사오기 싫어서 지금 나한테 뻥치는 거지? 승무원은 그냥 다 통과해서 나오더만 내가 모를 줄 알고? 승무원도 짐 검사 다 해요. 오히려 그런 거 부탁받고 면세 금액 어기는 거 방지하려고 더 철저하게 검사해요. 너 스튜디오스인 거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이럴 때라도 쓸모 있으면 좀 좋니? 어쩜 그렇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짓을 하나도 안 하니? 제가 전에 면세 제한 없는 금액 내에서 어머니 필요하신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같은 건 사다 드렸잖아요. 꼴랑 그거 몇 번 사다 둔 것 같고 생색내는 거니? 정작 내가 지금 그 루이비통 가방이 있어야겠다는데 이럴 때 필요하라고 그나마 너 준문이랑 결혼 약속한 거 허락해 준 거야. 어머니, 제 입장도 조금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입장은 무슨? 지금 내 눈에 너는 그냥 심부름하기 싫어서 거짓말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럼 좋다. 면세점에서 못 사면 네 말대로 백화점이라도 가서 살 테니까 돈이나 보내거라. 네? 제가요? 장차 변호사가 될 우리 준문이랑 결혼할 거면서 이 정도도 예비 시어머니한테 못 해주니? 어머니, 저희 아직 결혼 전이고 그렇게 큰 금액의 가방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요. 넌 입만 열면 왜 그렇게 거짓말이니? 승무원 애들 생명수당으로 돈 많이 나온다던데 형편이 안 돼? 어이가 없네. 그건 과장된 이야기가 많아요. 저도 그냥 일반 직장인인 거나 다름없고 비행한 만큼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주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것 봐.
내가 괜히 결혼 허락하는 게 아니었어. 너 변호사 와이프 되려거든 나한테 똑바로 해라. 내가 준문이한테 얘기해서 이 결혼 다 엎어버리기 전에. 어머니. 한 달 뒤. 예? 나 다음 달에 여행 가고 싶은데 하와이 비행기표 하나만 좀 끊어줘라. 편하게 누워갈 수 있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하와이 가시게요? 지금 코로나 풀리고 사람 많이 몰려서 비행기표 엄청 비싸졌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돈을 왜 내? 너 있잖아. 너 지인으로 하면 그냥 공짜로 가는 거 아니야? 어머니, 승무원 무료 항공권이나 할인 항공권 쓸 수 있는 건 직계가족밖에 안 돼요. 준문이랑 결혼 약속했잖아. 약속만 한 거지 아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저희 엄마 아빠 쪽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뭐? 그럼 혼인신고를 해야 공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얘기야? 네.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그냥 아는 사람이면 다 해주는 거 아니라고? 아휴, 내 휴가 계획 다 틀어졌잖아. 어쩔 거야. 친구들한테도 다 자랑도 해놨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여쭤보고 결정하시지 그러셨어요. 너 혹시 이것도 뻥 아니야? 나 해주기 싫어서?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휴, 넌 정말 참 쓸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애구나. 모처럼 마음에 드는 짓 하나 했더니 또 이러네. 어머니,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규정이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규정이고 뭐고 진짜 열받아 죽겠네. 아휴, 그럼 네가 돈 내서 표를 끊어주면 되겠네. 어머니, 지금 하와이행 왕복이 300만 원이 넘어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원하시는 비즈니스면 500만 원은 그냥 넘고요. 아, 내가 끊을 수 있으면 너한테 시키겠니? 어렵게 오빠랑 결혼 허락해 주신 만큼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제 사정도 좀 알아주세요, 어머니. 준문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애랑 결혼하겠다고. 아이고, 속 터져. 오빠, 공부 중이야? 넌 뭐 맨날 당연한 걸 묻냐? 나 지금 비행 끝나고 인천 내렸는데 비행기에서 발목을 접질러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면 나 좀 차로 데리러 와주면 안 될까? 아이, 지금 한창 집중 잘 돼서 열 올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꼭 그러냐? 내가 맨날 그러는 거 아니잖아. 나 정말 아파서 그래. 캐리어 끄는 것도 좀 힘들어. 급하면 거기 인천공항에 있는 병원이라도 먼저 가봐. 응급처치는 해줄 거 아니야. 요즘 인천공항 교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데리러 오라 말아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쳐서 그런 거잖아. 오빠 왜 이렇게 무정해? 또 시작이다. 내가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아주 만만하지? 오빠 왜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오빠를 내가 만만해서 이런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냐. 변호사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너 운전기사나 하라는 소리잖아. 너 우리 집도 만만하게 보잖아. 엄마가 뭐 부탁했는데 싹 다 거절했다며? 그건 어머니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셔서 그런 거야.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고 돈 열심히 모으고 있는 거 오빠도 알잖아. 그런데 자꾸 과한 걸 원하셔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뿐이야. 결혼 허락까지 해줬는데 너가 못해줄 게 뭐가 있어. 미래 시어머니인데. 이게 다 너가 속으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오빠, 진짜 왜 그래? 그리고 나 지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나 오빠랑 결혼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남일처럼 말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어머니께 다 해드리고 싶어. 너 아픈 거 다 뻥이구나.
이렇게 연락하고 있을 시간에 나 같으면 벌써 병원을 가든 집을 가든 했겠다. 아무튼 나 지금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정말 너무한다, 오빠. 예, 나정아. 네, 어머니. 내가 허리 많이 안 좋은 거 너도 알고 있지? 다음 주 월요일에 허리 수술 잡아놨다. 정말요? 허리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예요. 그런 얘기 듣자고 연락한 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케줄 좀 빼놓거라. 제 스케줄이요? 저 당장 일요일에 미국 갔다가 수요일에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서 잘 조정하라고. 너가 나 수술하고 병원 와서 간호 좀 해야겠다. 제가요? 입 아프게 몇 번을 얘기하게 해. 너 말고 누가 또 있니? 아버지는 보나마나 엉덩이 근질거린다고 병원에 안 붙어 있을 거고, 준문이는 시험 앞두고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나도 예비 며느리 병수발 좀 받아보자. 하지만 다음 달도 아니고 당장 이번 주 비행 스케줄은 조정이 어려워요, 어머니. 예,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회사에서 너 말고 대체할 사람 알아서 붙여주겠지.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 되잖아. 아휴,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알려줘야 하니?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다 해도 관련 서류 다 제출해야 하고 제 인사고과에도 안 좋은 영향이 많아요. 아유, 그 승무원이 뭐가 대단한 직업이라고 그렇게 난리야, 난리는. 어차피 비행기 식모 주제. 네? 비행기 식모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뭐 유니폼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엄청 잘난 일인 줄 알았니? 착각하지 마. 하는 일이라고는 비행기 안에서 밥이랑 술이나 따라주고 화장실이나 치우는 거 맞잖아? 나름 사명감 갖고 일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상처예요. 준문이 같은 대학 나온 친구들은 다 와이프가 변호사, 의사, 변리사, 제일 못난 게 약사인데, 아휴, 난 비행기 식모 며느리였게 생겼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너네 결혼 허락했을 때는 이럴 때 나한테 도움이라도 되라고 한 건데, 넌 참 도무지. 아휴, 네 직업에 그나마 장점이 뭐니? 스케줄 근무잖아? 스케줄 조정도 못하면 그게 무슨 스케줄 근무야? 그러니까 빨리 시간 잘 조정해서 와서 간호하라니까. 그렇게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서 스케줄 근무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급한 시간 조정은 죄송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아유, 짜증나 정말.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너 때문에 머리까지 아파 돌아버리겠다. 이건 진심인데 너랑 준문이 결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어머니, 전부터 왜 자꾸 저희 결혼을 인질로 삼고 협박하듯 말씀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말해야겠다. 준문이 너 비행 갔을 때 선 봤다. 네? 선을 봐요? 너가 매번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여자친구를 바꿔주려고 내가 선자리 알아보고 보게 했다. 좀 이르긴 하지만 어차피 준문이 이번 해에는 변호사 시험 꼭 붙을 거라니까 저쪽에서도 좋아하더라. 여자가 아주 참하고 뭐 시키면 네네 하면서 말 잘 듣게 생겼더라고. 준문이도 나빠하지 않는 눈치고. 어머니, 저희 결혼은 어쩌고요? 네 말대로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인데 이게 무슨 범죄니? 원래 더 좋은 상대 있으면 갈아타는 게 당연한 거지. 너도 나름 변호사 남편 두는 꿈을 꿨었겠지? 이제 그런 거 다 날라갔으니 그냥 비행기 식모 주제에 맞게 살아라. 전 오빠가 변호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제는 안 통하니까 그만하고
너 이번에 내 병수발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진짜 인심 써서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 진짜 안 되겠다. 다 네 복 네 발로 차버린 줄 알아라. 더는 연락할 일 없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선본 거 사실이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안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엄마가 하도 성화를 부려서 만나긴 했는데 사실 나쁘지 않더라고. 어려서 그런지 고분고분하고. 오빠 5년 동안 변호사 시험 계속 떨어지면서 나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어. 오히려 짐이 될까봐 난 내 일 열심히 하기만 했어. 오빠 성격이나 날 대하는 태도 전부 너무 달라지긴 했지만 시험 때문에 예민해서 그러겠거니 하고 참고 기다렸어. 시험 붙고 오빠 원하는 대로 되면 다시 옛날에 착하고 날 아껴주던 오빠로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어. 어머니가 내 직업 싫어하셔서 스케줄 없는 날에 최대한 연락 많이 드리고 외국에서 작은 선물이라도 사다 드리고 했었어. 어렵게 결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해서 혼인신고하고 같은 식구 되면 제일 먼저 모시고 어디로 여행 갈까 고민까지 했다고. 그런데 나 몰래 선을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 나보고 떨어져 나가달라는 거야?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도대체 뭔데?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등 떠밀어 선보라고 해도 오빠가 싫다고 거절했어야지. 나라고 뭐 처음엔 좋아서 나갔겠냐? 엄마가 하도 널 싫어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생각보다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 환승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정말 기가 막힌다. 차라리 나랑 완전히 끝내고 선을 보든지 소개팅을 하든지 했어야지. 이건 나한테 너무 예의 없고 매너 없는 짓 아니야? 몇 번을 말해. 내가 주도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니까. 나 지금 너무 허무하다. 내가 몇 년을 만난 남자가 고작 지 엄마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사람이었다니. 야, 말 조심해. 말이고 몸이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은 오빠 같다. 그 여자랑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야! 반년 뒤. 나정아. 누구시죠? 어머, 누구기는. 나 준문이 엄마야. 저한테 아직 볼 일이 있으세요?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서운하게 해? 나는 반갑게 너한테 연락한 거야. 제가 안 반가운데 왜 연락을 하세요? 나정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너 아직 우리 준문이 사랑하지? 다시 만나고 싶지? 제가요? 아니요. 아유,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랑 준문이가 1, 2년 만난 것도 아니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이 아니니. 아휴, 내가 그땐 좀 미쳤었나 봐. 내가 너희 다시 만나는 거 허락해 줄게. 다시 준문이랑 잘해보렴. 응? 네? 허락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다들 싹 잊고 새 출발하자는 뜻이야. 준문이도 너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당장 결혼 날짜 잡고 식부터 올리자. 어떠니? 저기요, 아줌마. 뭐? 너 지금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니? 나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아줌마, 몇 달 만에 저한테 연락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요. 박준무는 올해도 변호사 시험에 보기 좋게 떨어졌다면서요? 그렇게 붙을 거라고 100% 장담하시더니. 나이도 이제 거의 시험 마지노선인데 참 좌절스러웠겠어요? 그거 알고 그 여자 쪽에서 만나기 싫다고 차버렸고요.
고분고분할 줄 알았던 어린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돌변할 줄은 예측을 못하셨었나 봐요. 그게 상황이 좀... 아줌마 허리 수술도 잘 안 돼서 지금 휠체어 신세라면서요? 저런... 혹시 제가 병수발을 못해줘서 그런 거라고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아니야. 이제 면세점 심부름해줄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비행기 식모라면서 그렇게 무시하던 저보고 본인 아들을 다시 만나라고 할 정도면요. 이제 그쪽 집안에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아쉬운 대로 저라도 다시 만나봐라 이건가요? 아줌마나 박준문이나 정말 너무 재미있고 이기적인 집안 사람들이네요. 아유, 너가 오해하고 있나 본데 예전에 내가 모질게 했던 건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더 들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2달 뒤에 결혼해서 그쪽 아들을 다시 만나줄 수 없을 것 같네요. 뭐? 결혼? 누구랑?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하나요? 너야말로 우리 준문이 만나면서 다른 사람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당신 아들은 되고 나는 안 돼요? 웃기는 사람이네. 걱정 마세요. 난 당신들과 다르게 최소한 양심과 예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박준문이랑 헤어지고 만났거든요. 제 피앙새는 같은 회사 기장님이에요. 박준문 같은 똥차가 가니까 세상에 벤츠가 오지 뭐예요. 기장? 그때 박준문이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나. 아직도 아찔해요. 시험 낙방한 남편에 허리 불구된 시어머니까지. 영화처럼 전남친 박준문에게도 제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저희가 호주에서 올릴 거라서요. 그게 어렵겠네요. 저한테 비행기표 구걸하는 집안인데 호주행 비행기표는 꿈도 못 꿀 거 아니에요. 부디 언젠가는 아줌마 아드님이 시험에 꼭 합격하길 기원하고 아줌마 허리도 다 나아서 뛰어다니시길 바래요. 전 당신들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잘 지내세요. 나정아. 같은 직종의 제 직업을 존중해주는 비행기 기장 남편을 만나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반면 전 남친은 끝없는 시험 낙방에 결국은 변호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에 사무직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재활치료로 휠체어 신세는 면했지만 아들이 변호사가 돼서 큰 돈을 벌 줄 알고 미리 땡겨서 쓴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하네요. 한치 앞을 모르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에게 큰 벌이 내려진 것 같네요.